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아, 좋습니다. OT의 그 가짜 박기웅 컨셉이네요. 아, 눈부시. 자, 여러분들 그 유전입니다.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유전인데 57페이지죠. 우리들에게 이제 57페이지 맨델의 유전 법칙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만 이 얘기 좀 할게요. 수능 우리 생명과학 뭐 크게 4단원인데 3773 그죠? 3773에서 제일 고난도 단원이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유전 있잖아요. 세포 분열하고 유전 나오잖아요. 그죠? 세포 분열 몇 문제? 세포 주기 염색체 해가지고 3문제. 그 다음에 유전 몇 문제? 4문제. 자, 그럼 유전 4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쯤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고민은 뭐 물론 내가 더 많이 하겠지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뭐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어차피 제가 이제 유전 특강 가서 다 풀어줄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제 컬이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2014 수능 5번 어떤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여 핵형을 분석하는 거죠. 유전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9번이 유전 문제였어요. 2014 수능입니다. 2014 수능. 4문제 나온 것 중에서 요거 유전병 기억과 정록 생명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독해력이 좀 필요한 거죠.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가계도 문제인데요. 17번은 가계도 문제인데 요거 3단원의 방어작용에 있는 ABOC 혈액형 있죠. 혈액형의 응집 반응, 유전, 사람의 유전, 가계도 이 부분이 통합돼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신속하게 좀 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쵸?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가계도를 충실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기는, 같이 풀기에는 역시 그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죠.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19번 2014 수능입니다. 2014 수능은 19번은 또 이런 교배 문제였어요. 교배. 자가교배 해가지고 나온 자손들의 표현형의 비를 가지고 요러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어려웠습니다. 역시 시간을 많이 요구했어요. 물론 저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녀석들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이거 쉽게 풀었죠. 당연하겠지, 그죠? 자, 14년도 수능이 이렇게 4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문제 중에서 핵형 분석 문제 있죠? 요거는 좀 손쉬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정록생명하고 유전병 기억에 대한 서술형 사람의 유전 문제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가계도와 관련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이게 또 뭐예요? 그쵸? 비분리 쪽. 그죠? 비분리. 그러니까 비분리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계도도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교배 문제 꼭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 그죠? 2014 수능이었습니다. 개정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015 수능 보세요. 2015 수능에 초파리 눈색과 몸색깔에 대한 유전, DNA 상대량 주면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교배 문제죠. 초파리, 교배. 그 다음에 17번 역시 교배입니다. 자가교배. 그래서 제가 예측하고 제가 강의했던 대로 나왔어요. 서프라이즈예요, 완전히. 오성잡종. 남들 삼성잡종 열심히 가르칠 때 제가 사성잡종, 오성잡종 가르쳤더니 나왔더란 얘기야. 그래서 뭐 소름 끼쳤어요, 선생님 막 이러는데요. 저도 시험지 받아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 이것도 역시 교배 연습, 저의 비법을 통해서 풀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17번 딱 보시면 이것도 꽤 시간을 잡아먹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요. 비분리 문제입니다. 생식세포 형성 과정과, 즉 세포 분열과 과정과 비분리를 살짝 연계해서 섞어서 낸 문제죠. 그 비분리 관련된 문제 역시
정확한 비분리의 원리를 알고 세포 분열 과정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잘 보세요. 20번 문제가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의 문제야. 20번 문제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가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적혈구 ABCC 혈액형의 응집 반응이 나왔어요. 어때요? 이거 2015, 좀 전에 여러분들 봤던 2014 수능 있죠? 2014 수능하고 지금 2015 수능인데 어때?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단 2014 수능보다 좀 더 시간 걸리게 문제 냈습니다. 좀 더. ABCC 혈액형에다가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까지 같이 넣었어요. 기역과 니은까지. 아시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아니 시간 많이 걸려. 가계도 한 문제만 내도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혈액형지까지 냈으니까 물론 20번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다가 안 되면 찍어! 예, 찍어가지고 맞춘 친구들 많죠? 예, 그럼 기분이 좀 좋을라나? 자, 2016년 자 이제 바로 직전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바로 이번 수능 12번 12번에 여기 딱 보시면 아하 비분리 문제인데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딱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1, 2, 3, 4 중에서 해당되는데 이러한 DNA 상대량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누구 쪽에 무슨 분열 비분리 어디서 일어났어? 성염색체 이런 거 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비분리 문제도 점점 진화해서 꽤 어려워지고 있죠.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털색 유전에 대한 거, 털색 유전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또 교배 문제 해가지고 나왔고요. 2016 수능입니다. 그다음에 2017 수능 역시 가계도가 나왔거든요. 그냥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 이어져요. 기역, 니은, 디귿 유전병에 대한 거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유전병에 대한 건데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풀게 돼 있어요. 보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시간 무지하게 잡아먹는 문제죠. 이게 수능 17번 문제.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거기다가 수능 19번 문제. 같은 4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죠. 19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역시 교배 문제인데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를 뭐 한 30초 만에 그냥 암산으로 풀었죠. 왜? 천재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배 정도는 그렇게 빨리 해치우셔야 돼. 아무리 이렇게 어렵게 보여도. 그리고 가계도는 논리, 엄청난 빠른 논리로 추론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키우는 거야. 그걸 훈련을 통해서.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2016년 가장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가 교배 문제 하나 나왔죠. 교배 문제. 그 다음에 가계도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역시 교배 문제 나왔습니다. 털색 유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분리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걸 4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쵸. 유전 특강을 들으셔야 돼. 저의 유전 특강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걸 빠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안이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어빌리티를 키워드리고 그 다음에 스킬로서 쉽게 문제를 풀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비법을 통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제 강의는 오랜 시절부터 상당히 그 EBS에서 강의를 해와서 많은 친구들도 제 강의를 보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의 노하우나 스킬들, 비법들을 또 많이들 따라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고 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미천이 없잖아. 그래서 좀 더 새롭게 계속해서 좀 더 다르게 저도 이제 진화시키는 거죠. 제 강의를. 좀 더 스킬을 늘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발전시키고 그런 식으로 제가 EBS에서 지금 계속 해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그거지. 그죠?
자, 마찬가지로 올해는 또 어떠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들 찾아갈지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유전 특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만날 기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EBS에서는 뭐 하나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 즉 개념. 우리 수능 개념에서도 했지만 아시죠? 우리 수능 개념 제 골박생, 골 때리는 박경의 생명과학에서도 개념했어요. 그 유전이 약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당연히 보시고 오시고, 알겠죠? 수능 특강에서 개념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문항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문항 분석. 왜? 아니 당연히 수능 특강 교재가 바로 연계 교재 아닙니까? 예? 수능에 연계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들을, 문항들을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낱낱이 풀어드리고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풀면 굉장히 쉽다라고 스킬이나 비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수능 특강까지예요. 됐죠? 수능 특강까지. 그리고 나서 유전 특강에서는 그간의 EBS 고난도 문제, 그 다음에 기출 고난도 등등 뿐만이 아니라 제 노하우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면 유전은 이제 쉬워져. 잡히는 거야. 뭐 이렇게 공포증이 있어, 유전 공포증. 유전 알레르기에서 좀 벗어나시라니까. 별거 아니야!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때려줘. 때려줘. 가게도. 자, 교배도 때려줘. 자, 근데요, 지난 수능의 특징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2단원이 7문제 나왔는데요. 요 문제들도 어려웠어. 요거. 세포분열죠. 한 문제 빼고. 그러니까 세포분열 문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수능 3번인데 요건 좀 쉬웠습니다. 요건 쉬웠는데 6번하고 7번 있잖아. 6번하고 7번. 요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기치 못한 헷갈림과 아리까리함, 정확하지 않음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막 받게끔 문제를 낸 거지. 6번과 7번. 그죠? 요게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바뜨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수능 특강에서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강의 내용들을 보신 다음에 즉 거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또 비법이나 스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준 개념 그리고 비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2단원이죠. 지금 세포분열하고 유전 2단원 이 파트는 개념 어려운 거 크게 없습니다. 많은 개념 가지고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엔 흉내 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숙달되시면 여러분들은 됐죠? 멋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57. 페이지 57. 들어가 볼게요. 자, 멘델. 이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생물학자시겠죠? 근데 생물만 잘하신 분이 아니야. 수학도 잘했고 통계학도 잘했어. 물론 이제 다 수학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만 잘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유능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도 잘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죠. 멘델 이전에도요, 유전이 있었어요. 멘델 이전에도. 근데 멘델 이전의 유전은요, 융합가설 또는 뭐 혼합가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융합된다 또는 혼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모의 형질이 물감처럼 섞인다 이런 얘기죠. 물감처럼 섞인다. 아버지, father and mother and 합치 토킹 해가지고 태어난 자손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눈이 이랬어. 엄마의 눈이 동그래. 그럼 이 자식은 과연 어떤 눈을 갖고 태어나냐? 이런 눈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이런 눈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웃겨? 안 웃겨? 그러면 얼굴 모양 네모 동그라미면 어떤 모양의, 그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어떻게 오늘 그림이 안 그려져? 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모와 동그라미의 합체 도킹. 그 다음에 이분 이렇게, 아빠는 좀 이렇게 되지. 그렇게. 엄마는 이렇게. 좋아. 그럼 얘는 이런 입이 되는 거지.
자, 더 이상 안 그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예전에 써먹었던 거 직모고 엄마 곱슬이다. 그러면 얘는 직곱.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형질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 막 이런 정도의 그 가설, 이게 융합 가설이었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그 생각들은 갖고 있었어요.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닮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 닮는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 막연하게 그냥 섞어서 어떤 그 중간형이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면 빨간색, 흰색이면은 뭐 붉은색 나오듯이,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맞다 그러나 우리 맨델 오라버니께서 우리 맨델 이분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실험, 교배 실험. 자, 교배 실험을 누구로 했죠? 교배 실험 재료? 그렇죠. 완두. 좋습니다. 두가 머리 두자 아니에요. 완전한 머리, 뭐 완전한 대가리 쓰면 안 되죠. 자, 완두 알겠죠? 그래서 완두를 가지고 했는데 7가지의 대립형질 가지고 했습니다. 완두에 7가지의 대립형질 가지고 했어요. 대립되는 형질, 형태와 성질 가지고 했습니다. 교배 실험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나오는 수치들 있잖아요. 실험 결과 나온 그 수치들 있죠. 수치들이 이제 통계잖아요. 통계. 예, 통계를 내고 수학적으로 해서 결국은 법칙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맨델의 유전 법칙 아닙니까? 여기에 속하는 게 뭐야? 우열의 법칙, 물론 지금은 우열의 원리라고 하지만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다 그 수치들 있죠. 나온 교배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의 그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칙화한 겁니다. 야, 진짜 머리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는데 순종이야, 순종. 순종의 둥근 완두. 계속 이제 둥근 것들끼리 교배시켜서 이제 만들어낸 순종의 둥근 완두랑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합체 도킹 시킨 거야. 물론 이제 완두하고 완두를 합체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하면은 완두콩 해봐, 합체해봐, 해봐. 해보긴 뭘 해봐. 이들이 합치도킹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심어서 이 씨니까 심어서 쭉 자란 다음에 꽃가루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그게 교배죠. 아시죠? 그런 교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린 콩이 전부 다 둥근 콩만 열린 거야. 자, 다시요. 순종의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시켰더니 둥근 콩만 나오더라 이거야. 이거하고 다르더라 이거야. 이거 아니더라 이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야, 신기한데? 그러면 이 둥근 콩끼리 부모 세대는 P, 자손일 때는 F1, 그죠? 합체, 도킹, 자손 일대끼리 도킹 시킨 거야.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끼리 교배를 시켰어. 뭐 같은 녀석들끼리 교배시키는 걸 이제 자가교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 가지고 자가교배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자가교배 어떻게 시켜요? 자가교배. 이거 심죠, 요거 심죠, 요걸 심으면 딱 나죠.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어떻게 하면 돼? 자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그치? 암술 머리에 묻히면 돼. 그러면 자기 자체에서 합체 도킹! 그래서 한 개체 내에서 합체 도킹이 일어나는 거, 자가교배. 그거예요. 자가교배 결과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게 3대 1의 비율로 나왔어요. 3대 1의 비율로 나왔어요. 자, 3개당, 그 다음에 3개당 하나의 비율로, 그죠? 둥근 거 3개당 하나, 주름진 거 하나.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 이거야. 주름진 게. 자, 그러면 맨델 어떻게 thought 했을까요? 맨델 thought that. 그쵸. 여기서
주름진 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주름진 건 있었다. 다만 표현이 안 됐고 그것이 다음 때 F2에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F2에서 표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은 대를 거듭하여도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걸. 여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모 자식 섞어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합체 독행하면 또 섞어서 또 합체 독행하면 섞어서 계속 새로운 중간 형질들이 계속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그 팩터. 그죠? 팩터라고 이제 이때는 팩터라고 그랬어요. 요소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유전인자라고 그러죠. 유전인자. 뭐 줄여서 이제 유전자까지 왔어요. 유전자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런 유전자를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절대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 요소, 유전적인 요소, 그 유전인자를 주어도 변하진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가고 있구나. 그죠?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가 여기도 있었는데 다음 때에 나타난 거 보니까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유전을 일으키는 팩터, 즉 유전 요소, 다시 유전 인자는 변하지 아니하면서, 그죠? 대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일단 유전 인자는 하나씩 갖는 게 아니라 쌍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자 여기 만약에 둥글게 하는 유전자를 라지 R,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둥글게 하는 유전자. 얘는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둥글게 하는 유전자 라지 R 하나만 갖고 있다 치고 여기 스몰 R 하나만 갖고 있다 치면은 둘 중에 얘 하나 줬어. 그럼 얘도 같이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설명할 수가 없어. 따라서 유전인자는 불변이면서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쌍으로 갖는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했던 거지요. 쌍으로 갖는 거야. 즉 이렇게 자 라지 R, 스몰 R 됐죠? 이렇게 요거 유전자를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같을 때 순종 또는 동형접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동형접합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라지 R, 스몰 R 잡종 헤테로 이형접합. 그럼 잡종과 잡종 자가교배 결과 나오면 라지 R과 라지 R 만나죠. 라지 R과 스몰 R 만나죠. 스몰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립하죠 이거. 그죠? 성립하죠. 다시요. 유전인자는 불변인데 쌍으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쌍 같으면 순종 사이에서 잡종 나오는데 잡종끼리 했더니 둥근 것과 주름지게 3대1 나와? 자 그럼 잠깐만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과연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요거 좀 봐주세요. 일단은 이거부터 봐봐. 자 요거 우리가 알파벳으로 유전인자를 표시합니다. 자 이걸 이제 유전자 이렇게 표시하죠. 알파벳으로요. 유전자.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있을 때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있을 때 그걸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해. 형. 유전자형. 같으면 순종, 동형접합, 이형접합, 잡종, 그다음에 순종, 이건 우성순종, 이건 열성순종, 이건 이형접합, 잡종이 되겠죠. 자, 이때에 요건 또 뭐냐? 그 유전자가 나타내는 요건 뭐냐? 요거는 이제 표현, 형질이 되죠. 둥글다는 형질이고, 요거는 주름지다는 형질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이걸 표현되는 형이다. 그래서 표현되는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되는 형질. 그럼 이 표현되는 형질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면 돼? 그렇죠. 대립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립 형질. 됐죠? 대립 형질. 자, 그런데 쌍으로 나타낸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딱 나타나다시피 잠깐만. 분명히 순종의 둥근 곳과 순종의 주름짓게 교배를 했는데 잡종이 나왔는데
둥근 것만 표현이 됐어. 자손 1은 전부 다 둥근 놈만 나왔어. 그러면 이 자손 1이 전부 다 둥근 놈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와 열을 나눌 수가 있어. 여기서 우와 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열. 즉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가 두 개가 다르죠.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다시 얘기할게. 이형접합되어 있을 때 누가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열 갈라집니다. 에? 표현되는 녀석은 우성이고요. 표현 안 되는 녀석을 표현 안 되는 녀석을 열성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표현되는 유전자 또는 형질, 그것을 우성 유전자 또는 우성 형질이라고 그러고요. 표현 안 되는 형질 또는 유전자는 그렇죠. 열성 형질 또는 열성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둥근 게 표현됐으니까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건 표현 안 됐으니까 열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래서 이걸 우열의 법칙이다. 예전에 이렇게 명명을 내렸죠. 그죠? 우열의 법칙이다. 이렇게 명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우열이 또 성립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법칙은 있죠. 법칙은 다 맞아떨어지면 법칙인데 예외가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원리가 돼요. 법칙은 퍼펙트해야지 법칙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열의 법칙에 위배되는 중간 유전 같은 게 있습니다. 중간 유전. 예를 들어 볼까요? 요게 붉은색 분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야 지금 하는 거.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이 교배를 했어요. 그런데 분홍색이 나왔어요. 이건 우열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배돼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지금은 우열의 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전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좋습니다. 예전식으로 이제 멘델의 우열의 법칙, 그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라지얼 스몰을 자가교배시켰더니 둥근 것 3대, 주름진 거 1. 됐죠? 둥근 거 3대, 주름진 거 1.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어? 이거 분리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숫자가 분리법칙이 아닌 거죠. 분리법칙은 여기도 적용된 거죠. 여기도 적용된 거예요. 왜? 분리법칙은 별거 아니에요. 멘델이 얘기했던 분리법칙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형이라고 해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개체가 다음 자손에 다음 자식에게 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준다 이거예요. 이 대립유전자가 분리돼서 다음에는 하나만 준다 이거예요. 예? 요 개체는 라지 A만 자손에게 주고 요 개체는 라지 A나 스몰 A를 주고 이 개체는 스몰 A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둘 중에 분리돼서 하나 줬잖아요. 라지 R. 여기도 스몰 R에서 분리돼서 하나 줬잖아요. 스몰 R. 그러면 여기서도 분리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분리법칙은 별거 아니죠. 그죠? 대립유전자가 분리된다. 자손에게 주는 생식세포에는 대립유전자가 분리돼서 하나만 간다. 둘 중에 하나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분리법칙 적용됐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먼저 얘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두 개가 분리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라지 R 생식세포하고 스몰 R 생식세포가 있고 얘도 생식세포 만드는데 둘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가 자손에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지 R 그다음에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수컷, 얘를 암컷이라고 해보면은 가정을 하면 수암 그러면은 이제 이 생식세포들이 합식 토킹 해가지고 라지 스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지요? 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수정표 또는 퍼넷 사각형이라고 그래요. 퍼넷 사각형. 그죠? 이 수정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십니다. 저랑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왜냐? 여기 숨어 있는 비밀이 또 존재합니다. 숨어 있는 비밀. 자가교배시. 자가교배시예요. 아시겠죠? 자가교배시. 이 수정표는요. 이쪽은 순종이고요. 이쪽은 순, 이쪽은 잡종입니다. 예, 순잡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기흉이 옥밖에서 만든 바로 순잡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순잡의 법칙 아시겠죠? 예, 놀라운 법칙이죠. 자, 이 순잡의 법칙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라젤라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쵸. 얘네들은 당연히 우열의 법칙에서 둥근 걸로 표현되고 둥근 걸로 표현되고 얘는 당연히 둥근 거니까 둥근 게 3개고 주름진 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쵸. 얘네들이 분리되고 얘네들이 분리돼서 얘네들이 분리되고 얘네들이 분리돼서 생식세포를 만든 다음에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멘델의 바로 법칙들을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57페이지 내용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57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8페이지 봐주세요. 멘델의 법칙 있죠? 멘델의 뭐 가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 가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이다. 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변함이 없는 미줄좌 불변이다. 자손에게 가는데 막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라지알이 가다가 막 스몰알이 되고 스몰알이 라지알로 둔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손에게 전달된다. 쌍을 이루는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쌍을 이루는 두 유전자가 다를 경우 표현되는 녀석이 우성, 표현 안 되면 열성. 됐죠? 우와 열은요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와 열을 좋다, 이건 굿이다, 이건 bad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우성이 더 많고 열성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돼. 명심하세요. 우와 열은 서로가 이형접합 시 표현되면 우성, 표현 안 되면 열성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정상이고 A-가 유전병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이건 당연히 정상 나오고요. 얘는 당연히 유전병 기억 나오겠죠. 얘에 의해서 우열이 갈리는 거예요. 얘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정상이면 정상이 우성인 거고 얘가 만약에 유전병 기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열관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열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요런 표시가 들어가 버리면요. 요런 표시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우성. 다른 말로요.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열관계가 뚜렷. 됐죠? 자, 우열관계가 뚜렷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레드하고 자, 레드. 자, 이렇게 할게요. 라지알은 이번엔 레드야. 붉은색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고 스몰알은 흰색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라고 칠게. 그러면 이건 붉은색 분꽃이고 얘는 흰색 분꽃이니까 합체 토킹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붉은색 아니면 흰색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분홍색이 나타난 거야. 얘기했죠? 그럼 분홍색과 분홍색을 합체 토킹 했더니 자, 붉은 꽃과 분홍 꽃과 흰 꽃이 1대 2대 1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우열관계가 없어. 이때는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완전 우성.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야.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자, 이런 경우는 또 중간유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유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라고? 뭐라고?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잠시 이제 방송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 녀석이 좀 뭐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저한테 불만을 얘기해가지고 왜? 좋습니다. 잠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소는 해줘야 돼요. 불만이 있다니까 해소는 해주죠. 뭐. 원래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는 거는 우성일 때는 대문자, 열성일 때는 소문자 뭐 이렇게 쓰기로 좀 우리가 약속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를 지금 열성이 아닌데 이렇게 좀 소문자로 썼다고
무지하게 기분 나빠하네요. 에? 아, 알았어. 자, 이렇게 해줄게. 그럼 화이트로 해줄게. 됐지? Red and white. 좋아. 아, 자식은 참. 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뭘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 쉽다고 알고 있다고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잘 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니까 둘 중에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예.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건데 요즘엔 이렇게 쓰죠. 우열관계를 니네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건 우성, 열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 풀 때 그렇게 할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형식이 다양합니다만은 본질은 불변이다. 라는 거죠. 역시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분꽃색에 유전하고요. 말의 갈기털 색깔이 있어요. 말의 갈기털이 갈색 갈기털하고요. 흰색 갈기털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똥색이 나와요. 네, 황금색이죠. 황금색. 괜히 그 말한테 야 너는 왜 갈기털 색이 똥색이냐 이러면 히히히 띠꼬다 이러겠죠.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색이라고 해줘야지 좋아요. 그래서 갈색 갈기털 말과 흰색 갈기털 합체 도킹 하면은 황금색 갈기털이 나오고 황금색과 황금색 사이에서는 갈색과 황금색과 흰색 갈기털이 1대 2대 1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지금 설명한 거 이거 중간 유전인데요.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요. 자, 우리 들어 교재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61페이지. 빨리 봐주세요. 61페이지. 말 들으래. 자, 중간 유전이라는 거 나옵니다. 괄호 2번에 중간 유전, 중간 대립 유전자 우열관계가 불완전하다. 그죠? 불완전하다. 됐죠? 우열관계가 불완전하다. 우열관계가 불완전.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두 순종 개체에서 잡종, 어버이 형질을 갖는 잡종이 나타내는 현상이다. 자, 그럼 다시. 자, 이걸 토탈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정리해 볼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돼. 한 쌍에서 형질이 결정돼. 그럼 우리는 한 쌍 그냥 대문자 소문자로 쓰는 이제 버릇 알죠? 그냥 한 쌍. 자, 그럼 유전자형은 몇 가지 나와? 한 쌍의 대립 형질이 형질을 결정한다 그러면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와? 유전자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표현형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우열관계가 분명한 거야. 그래서 라지 R 표현형이 나올 경우 있고 스몰 R 표현형이 나올 경우 있어. 즉 라지 R 언더바 그러면 뭐야? 여기 언더바에는 그쵸? 예, 스몰 R이 들어가든 라지 R이 들어가든 간에 라지 R이 표현될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이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요거 둥근 완두가 되지. 라지 R이나 라지 R 스몰 R 둥근 거. 그러니까 어차피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두 가지밖에 안 되지. 됐지? 그런데 표현형이 만약에 세 가지 나온다면 이것과 그치 얘 세 가지가 다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붉은색, 이건 흰색이면 붉은색, 흰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형이 몇 종류냐 가지고 완전 우성이구나 또는 불완전 우성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 동네로 오세요. 다시 이쪽 동네로 와. OC 파페이지. 오래들 교재 OC 파페이지. 자, 계속해서 멘델의 유전 가설을 얘기합니다. 유전 가설, 그 박스 친 거 유전 가설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쌍을 이루는 두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로 형성할 때 분리돼요. 쌍을 이루는 거는 분리돼요. 언제? 생식세포 만들 때.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돼요. 다시 자손에게 가서 분리되어서 합체도킹해서 쌍을 이루어서 자손에게 간다. 그죠? 그래서 대립유전자는 떨어져서 하나씩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죠.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두 쌍의 유전인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 너 알아서 해. 너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나끼리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58페이지의 내용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58페이지 본문은 제가 얘기한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59페이지 독립법칙 들어갈게요. 자, 이 본 수능특강 강의가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를 완벽하게 심층 분석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샅샅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독립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독립의 법칙.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콩 모양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형질이. 그러면 이번엔 또 형질 하나 더 추가할게요. 형질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색깔, 완두콩의 색깔까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완두콩의 색깔까지. large R, small R 됐죠? 이건 둥글게 하는 유전자고요. 이건 주름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large Y, small Y 요거는 색깔 노란색으로 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할까? 황색으로 할까? 둘 다 yellow죠, yellow. 이건 round, unround, yellow, unyellow. 황색으로 해? 그래. 교재에 황색으로 나왔으니까 황색으로 할게. 자, 노란색 완두콩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둥글고 노란색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녹색 완두콩 상상해 보세요. 녹색 완두콩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얘는 완두콩 모양에 대한 형질이고요. 이게 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색깔이죠. 완두의 색깔. 그럼 요 두 개는요 서로 다른 형질이 돼요. 서로 다른 형질. 됐습니까? 즉 얘나 얘는 서로 다른 형질, 얘나 얘는 서로 다른 형질이고요. 그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됩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 아시겠죠? 서로 다른 유전자예요. 됐습니까? 네, 서로 다른 유전자. 그리고 각각의 대립 유전자고 이건 대립 유전자, 얘는 대립 형질, 그렇죠? 얘 대립 형질, 얘 대립 유전자. 그다음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둘 다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랬어. 그럼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합체 도킹 하면 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당연히 잡종이 나오게 되죠. 순종. 근데 당연히 잡종이 나오는데 우성 표현형을 갖고 있는 녀석이 나오겠죠. 우성 표현형. 그죠? 그래서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표현형으로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자가교배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을 자가교배시켜가지고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 합체 도킹 시켰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 둥글고 황색인 자손 일대를 자가교배시켰더니 자, 둥글고 large R 언더바, large Y 언더바. 자, 이러면은 이건 둥글고 황색이란 뜻이에요. 표현형으로. 그 다음에 large R 언더바 small I. 이건 표현형으로 둥글고 녹색이란 얘기예요. 둥녹. 됐죠? 그 다음에 small R, large Y 언더바. 그럼 이건 주름진 거 하나밖에 없고 주름지고 황색이란 얘기예요. 주황. 그 다음에 small R, small I. 주녹, 주름지고 녹색인 거. 그러니까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저는 일일이 언더바 밑에 뭐래? 언더바 어딜 봐? 언더바 쓰기 귀찮은 관계로 예전에 제가 이제 배웠을 때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대괄호 치고 야, 둥글고 황색이야. 둥글고 녹색이야. 주름지고 황색이야. 주름지고 녹색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제 표현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괄호 치면. 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9대 3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 얘기야. 와우. 잠깐만. 자, 이 둥글고 황색 이 녀석을 자가교배했는데 둥황, 둥녹, 주황, 주녹. 이 9대 3대 1 9대 3대 1 9, 3, 3, 1 박수 시작. 자, 좋습니다. 이게 9, 3, 3, 1 박수 때요. 보통 이제 이
대한독립 만세! 할 때 이제 치는 박수. 933일 박수. 그런 게 있어.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독립의 법칙이 이제 유래가 된 거야. 멘델의 실험, 교배 실험에서 나온 이 통계, 수치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 멘델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독립의 법칙을 찾아내신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찾아내게 된 건지 바로 다음 강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수능 개념에서 좀 기초적인 거 없이 했다라고 제가 이제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유전을 좀 약하고 어렵고 진짜 너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개념에서 제가 너무 만점을 외치면서 고난도 위주만 다룬 경향이 있다,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특에서는 좀 굉장히 기본적이고 펀더멘탈한 기초적인 베이직한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립의 법칙은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